직설법은 말 그대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팩폭하는 거예요. 팩폭. 아, 내가 로또 되면 집 살 텐데. 로또 안 됐잖아. 못 사 너. 이게 직설. 그러니까 약간 제 말투예요. 로이쌤 화법이 이제 좀 직설법입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하는 화법이다. 직설법은 가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법 과거를 만약에 직설법으로 쓸 거라면요, 현재 시제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가정법이 아니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만약에 직설법으로 쓸 거라면 당연히 이제 과거 시제로 써줘야겠죠. 그거를 책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현재 사실, 과거 사실 이런 게 바로 직설법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가정법에는 직설법이 존재한다는 것 역시나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53쪽에 있는 가정법 과거형부터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알아볼 거는 크게 세 가지만 쓸 겁니다. 첫 번째, 각 가정법의 형태. 두 번째, 가정법의 해석. 세 번째, 직설법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것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if 가정법이에요. if 가정법. 자, 일단은 형태 같은 경우는 if, 주어의 과거형 동사. 아까 썼던 거죠.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가 원형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조동사의 과거형은 흔히 우쿠슈마라고 많이 해요. 우쿠슈마, 우드, 그 다음에 쿠드, 그 다음에 슈드, 마이트가 되겠습니다. 우쿠슈마. 책에는 슈드가 안 나와 있네요. 우쿠슈마. 4개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써보자면 해석을 아래다 쓸게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만약 얘가 뭐뭐 한다면 얘가 뭐뭐 할 텐데. 물론 여기 할 텐데 부분은요 조동사에 따라 좀 해석이 달라집니다. would라면 뭐뭐 할 텐데, 할 수 있을 텐데, 해야 할 텐데,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직설법으로 전환하는 거를 좀 볼게요. 내가 너무 글씨를 크게 써갖고 좀 작게 쓸 거예요. 여기까지 쓰고 여러분은 좀 아래다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좀 지우고 여기다가 쓸게요. 저는요. 자, 요거 지워도 되죠? 요거 좀 지울게요. 직설법으로 전환할 때 뭐만 건드리면 되냐면 얘 이렇게 3개 건들면 됩니다. 나머지 건들 거 없어요. 이 3마리만 건들면 돼요. 자, 직설법으로 전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if를요 제일 대표적인 건 as로 바꿉니다. as. 근데 as로 바꿔도 되고요. 사실은요 우리가 because를 써도 되고 since를 써도 됩니다.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 때문에입니다.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뒷부분 주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얘를 동사를 이제 어떻게 써줘야 되냐? 과거형 동사가 아니라 얘는 실제로는 현재라고 했죠? 가정법 과거가. 그러니까 동사에 현재형으로 써줘야 됩니다. 현재형. 근데 현재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그 453쪽에 메뉴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다라고 나와 있죠. 그 현재 사실이 뭐라고요? 직설법이라고. 직설법. 현재 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에 반대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를 우리가 반대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 쓴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얘가 긍정이면 부정으로, 부정이면 긍정으로 써준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보면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원형 나와 있죠?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동사의 현재에다가 반대로 써주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을 쓸 때 조금 모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여기는 조동사가 나오잖아요.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나오는데요. could는 can으로 쓰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간단해요. 근데 would나 should나 might도 may로 쓰면 됩니다. 근데 should랑 would가 너무 헷갈리네 학생들이. 그러니까 should를 우리가 shall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의미가 달라지니까. 자, 결론부터 말하면 should는 그대로 쓰면 돼요. 어차피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둘 다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자, would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둘 중에 하나인데요. would를 만약에 변환시킬 때는 이 부분에서 would를 변화시킬 때는요 2가지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will 버전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do 버전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래 시제로 쓰는 경우도 있고 현재 시제로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문맥에 따라 좀 달라요. 문맥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래 시제를 쓰는 게 맞을까 현재 시제를 쓰는 게 맞을까 이게 좀 달라집니다.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 설명드린 것 같고 해석을 해보자면 얘가 뭐뭐 하기 때문에 얘는 뭐뭐 하다.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됐죠? 한 단계만 더 업그레이드하면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요. 지금 요 as가 이끄는 요 절이 때문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아예 이 접속사를 없애버리고요. 요 콤마 뒤에다가 so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됐어요? 왜냐면 여기가 원인이잖아. 얘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를 아예 이 때문에를 없애버리고 얘는 뭐뭐 했어. 그래서 얘가 뭐뭐 했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야. 됐어? 지금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거법, 과거 완료볼게요. 자, 과거 완료도 뭐 거의 똑같습니다. 형태를 바로 보자면 좀 작게 쓸게요. if 주어 헤드 PP에 그 다음에 주어의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원형이 아니라 여기 뒤를 이제 헤드 PP로 써줘야 되는데 헤드 PP를 쓸 수가 없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따라서 have PP라는 형태를 써준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생긴 건 과거 완료 즉 대과거지만 우리가 해석은 과거로 한다. 만약 뭐뭐 했다면 과거로 쓰게 되겠죠.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과거처럼 해석이 된다. 자, 직설적으로 또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 개만 건들면 됩니다. if와 동사 자리만 건들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if는 똑같습니다. 변화되는 게 as, because, since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기 때문에고요. 주어 똑같이 나오고, 자, 얘는 실제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형 동사로 써주면 되겠죠. 과거형 동사에 마찬가지로 반대로 써줘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주어 나오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얘를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 원형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didn't를 쓸 수도 있습니다. didn't의 동사 원형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물론 얘는 또한 반대로 써야겠죠. 반대로. 됐나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언제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언제 didn't를 쓰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의미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이 녀석 또한 이 그 would일 때 어디 갔냐? would가 없어졌네. 여기 있었네요. 이 would일 때 주로 그렇다는 겁니다. could나 이제 might 같은 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가정법에 대한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형태, 해석, 직설법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 중등부등 고등부등 간에 요 세 가지는 일단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 어떤 응용 문제도 풀 수가 없으니까 요 기본적인 것들은 반드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95쪽 보면은요 가정법 미래 파트 나왔는데요. 여기를 좀 볼게요. 여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되게 잘 나와요. 어법 문제로 잘 나와요. 어법 문제. 고등부 기준입니다. 중등부에서 나온 거 본 적 없어요. 고등부에서도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애들이 이 가정법 미래 자체를 잘 모릅니다. 이 존재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책에 있는 설명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요. 가정법 미래란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적거나 없을 때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가정법이라는 거는 일어나지 않을 법할 걸 상상해서 말하는 게 가정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쓰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쓰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 if 주어 should에다가 주어 will 또는 would의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나와 있죠. 요 형태를 좀 체크해 두시고요. 아래 있는 걸 보시면 if 주어 were to 동사에다가 주어 would 동사 원형 이렇게 쓴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자, 얘네가 왜 가정법 미래라고 불리냐면요, 여러분 이
should와 were to가 나와 있는데 이 should라는 게 원래는 여러분 그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shall의 과거형이란 말이야. 엄밀히 따지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원리적인 것만 말해줄게요. 뭐 굳이 여러분이 막 이렇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예전에는요 우리가 이제 그 조동사를 구분할 때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 원래 shall과 will을 두 개를 썼었어요. 원래 예전에는요. 지금 현대 영어에서는 없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shall을 쓰는 경우는 사실상 그 대화문에서 어떤 그 권유하는 표현 있잖아. 뭐 shall we dance? 우리 뭐 춤출래요? 뭐 이러면서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요거 제외하고는 사실 우리가 shall을 이제 안 쓰죠 현대 영어에서는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 이제 막연한 미래를 말할 때 이제 shall을 쓰고 어떤 본인의 의지가 담겨 있는 미래를 말할 때는 이제 will을 쓰곤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약간 그 녀석이 아직 남아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정법에서는 현재 시제를 안 쓰잖아요. 그렇죠? 과거 시제를 썼죠. 가정법 과거에서도 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if 주어 shall이 아니라 if 주어 shall의 과거형이 should가 나오게 된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그 아래도 보시면 if 주어 were to 동사원형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서도 우리가 현재 시제 is가 아니라 were to로 쓴 거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if 절에다가 우리가 현재 시제를 써버리면 조건절이랑 겹치게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가정법 미래의 의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잘 봐.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법으로 미래를 표현하고 싶어. 미래. 그러니까 미래에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조건절은 일단 그게 표현이 안 돼요. 왜? 조건절은 반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조건절이 뭐였습니까? if 주어 동사에 현재에다가 주어 will 동사원 이거잖아. 이게 조건절이었지. 근데 얘로는 나중에 이렇게 일어날 일이 거의 없어. 얘를 표현할 수 없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법 과거는 당연히 현재 시제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제인데 그럼 가정법 미래를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는 없겠는가? 이게 이제 고민이 된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 기존에는 if 주어의 과거형 동사를 썼단 말이야. 가정법에서 또는 과거 완료를 썼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현재를 쓰려고 했어. 근데 이렇게 쓰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 얘랑 겹쳐버려. 의미가 중첩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꾼 겁니다. 어떻게 쓴 거냐면요. 요 자리에다가 일단 과거형을 쓸 수밖에는 없어. 과거형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과거형이 앞으로를 나타내는 어떤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 거라고요. 됐어? 그 대표적인 게 바로 shall이었어. shall. 근데 shall은 현재 시제니까 못 쓰지? 그러니까 should를 쓴 거라고요. 됐어요?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아래 보시면 이제 were to라는 놈이 나왔는데요. 이 녀석은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 할 때 배우는데 비투용법이라고 하죠. 이 비투용법이 예정, 의무, 조건, 가능, 운명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정. 그러니까 be going to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be going to의 뜻. 이 were to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is to를 쓸 수는 없잖아. 그렇지? 이렇게 써버리면 얘가 돼버리죠. 그렇죠? 우리 조건절에서는 게다가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이게 어법적으로 이제 그 오류가 여러 가지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라는 형태는 유지하되 얘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미래로 하자 이렇게 만들게 됐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뭐 말인지?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가정법 미래다라고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문장을 좀 보자면요. 그 예문을 한번 볼게요. 박스에 있는 예문. If you should arrive late, we will start the conference without you.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should를 해석할 때요. 해야 한다로 해석하면 어색하겠죠, 그러면? 이 should는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 할 작정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나아요. 뭐뭐 할 작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그냥 will처럼 해석하는 게 낫습니다. If you should arrive late, 너가 늦게 도착할 거라면 we will start the conference without you. 우리는 너 없이 컨퍼런스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if Nancy should make it on time. 자, Nancy가 만약에 제 시간에 시간을 내지 못할 거라면, 제 시간에 오지 못할 거라면 우리는 문제가 없을 거. 제 시간에 올 거라면, 제 시간에 온다면 우리는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것도 뭡니까? 제 시간에 안 오니까 뭔가 문제라는 거겠죠. 그렇죠? 세 번째도 if I were to be born again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냥 뭐뭐 한다면 I would never make the same decision. 나는 똑같은 결정을 내리진 않을 거야. 절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또는 가능성이 없을 때. 그러니까 첫 두 번째는 가능성이 좀 적은 경우고요. 세 번째는 가능성이 아예 없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어떤 개념이야? 나중에가 되는 거죠. 과거에가 아니잖아. 과거에 내가 다시 태어났더라면 이게 아니잖아. 내가 만약에 이 생을 마감할 때 나중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가정법인데 미래를 지금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 미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조건절로는 쓸 수 없어요. 왜냐면 조건절이 돼버리면 내가 만약 내가 태어난다면 반반의 확률이라는 의미가 돼버리죠.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가정법 미래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가정법 미래는요 형태적인 부분만 여러분이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태적인 부분, 알겠죠? 이 형태 갖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오늘 26일이죠. 지난 시간에 446까지 했었죠. 자, 오늘은요 452에서 455까지인데요. 452에서 455까지. 자, 여기까지 일단은 문제 풀고 그다음에 모르는 단어 조사하시고요. 그다음에 질문할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정법 같은 경우는 사실 특히 가정법 미래는 좀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455쪽 있죠. 여기는 우리 구문 분석이랑 해석을 좀 여러분이 따로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법 미래 해석하는 방법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